안녕하세요. 네,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 웰빙 이즈 웰다잉, 웰다잉 이즈 웰빙의 홍영숙 강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이 인생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 얘기죠. 예. 우리가 인생에도 수업이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태어나서 뭐 몇 세에 돌아가시는 건 다 다르긴 하지만 삶은 다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살다 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돌아가시고 나서 그닥 좋은 얘기가 안 들리고 그죠? 그건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마무리가 우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가리켜서 이제 죽는 것도 실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는 게 뭔 실력이야? 그럼 뭐 죽는 거지. 무슨 그게 실력이 있어? 그런데 자 얼마나 잘 준비해서 예, 돌아가실 때 아무 후회 없이 돌아가실 수 있으면 그게 저는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아름다운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홍수 강사가 예전에 한번 이 노래를 들어봤는데 우리 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을 향해서 아유 뭐 나이도 많은 사람이 이게 왜 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저걸 왜 해? 뭐 우리가 나이라는 핑계를 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세요. 니는 늙어봤나? 나는 젊어도 봤다. 맞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은밖에 없지만 우리는 젊어도 봤고 늙어도 봤기 때문에 그만큼 뭐가 많아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경험이라든지 지혜 같은데 진짜 많은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철없는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니는 늙어봤나? 나는 젊어도 봤다. 그래서 가사를 봤더니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30년 일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어, 아무 일 없으니까 나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백수라 부른다. 월요일에 등산 가고 화요일에 기원 가고 수요일에 당구장에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상갔지. 예. 그래서 이제까지 참 열심히 일했지만 예. 이분처럼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잘 사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계시던 곳에서 은퇴하고 나면 뭐라 그러죠? 삶의 무력감 이런 거를 느끼시는 분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요즘은 은퇴하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은퇴 후의 삶도 준비해 놔야 된다. 예를 들면 취미생활이라든지 뭐 어디 배우러 간다든지 그죠? 이런 거를 미리 계획해 두지 않으면 어때요? 이제까지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체조를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떤 체조? 몸과 뇌가 건강해진 체조. 손을 하나, 둘, 셋, 넷. 반대도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는 두 번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한 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 늘 하고 있는 뭐예요? 계단박수입니다. 계단박수. 그 계단박수를 응용해서 여기 체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앞에 잠깐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너는 늙어봤냐? 7번째. 신나게. 갑니다. 너 늙어봤냐? 반대로. 나는 젊어봤단다. 네, 이제 두 번. 하나, 이제부터 이 하나, 한 번. 순간부터 하나, 나는 둘, 새발이다. 셋. 말아서로 간다. 30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박수. 튕겨나와 거리로 내몰렸다. 한
아무도 말았어.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백수로 부르지. 랄랄랄랄랄라 말았어. 월요일에 등산 가고 화요일에 기원 가고 하, 수요일에 하, 당장에서 하 말았어.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상거지. 또 하나 너는 이거 봤냐? 넷 나는 처음 봤단다. 셋넷 두 번 하나 이제부터 이 하나, 순간부터 하나, 나는 새 둘, 출발이다. 셋넷 나의 그들의 자,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제 노래 들으실 때 노래 들으면서 그냥 노래만 듣지 않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 손동작도 해보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야채박수 감자 감자 짝짝 고구마 고구마 짝짝 오이 오이 짝짝 호박 호박 짝짝 감자 짝 고구마 짝 오이 짝 호박 짝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짝짝짝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우리가 계단박수라고 하는데 계단박수가 어디에 좋으냐? 우리 뇌 건강에 엄청나게 좋은 것이 계단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단박수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자, 우리 귀천이라는 시, 그죠?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도 하다 하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낸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예. 우리 정말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저 세상 갔을 때 홍영숙 강사도 정말 우리가 영혼이 있는지 또 그다음에 저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지 천국과 지옥은 있는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갔을 때 누군가 앞에서 저 아름다운 세상에 나는 잘 살다가 왔노라. 저 세상이 참 아름다웠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그죠? 뭐 행복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으면 나중에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아우 지긋지긋하다 지긋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삶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나는 다음에 안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은 다 어때요?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게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 가서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이 참 아름다운 노라고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해야 되고 가장 어떤 게 뭐예요? 행복이죠, 행복. 두 번째는 건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내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건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 되죠. 잘 사는 건 뭐예요?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잘 사는 거지만 거기 플러스 뭐예요? 남과 함께 잘 사는 삶. 그래서 우리 죽을 때 껄껄껄껄 하자 있다. 그죠? 해볼 걸, 가볼 걸, 말할 걸, 베풀 걸.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베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웰빙 하고 가자고요. 이 웰빙 하고 가는 게 뭐다? 웰다잉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부시가의 할머니가 계셔요. 할머니는 병원을 갔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부시 옛날에 미국 대통령 부시 있죠. 그 부시가의 할머니인데 연명치료 안 받겠습니다 하면서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가족들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연명치료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쓰러져 갔는데 여기 인공호흡기 꽂고 해야 되는 거 있죠. 이런 게 다 연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허용이 안 되죠. 안락사가 그죠. 이제 스위스 같은 데가 안락사가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아랑드롱이라는 그 프랑스 가수 저 배우 아주 잘생겼던 그 배우가 스위스에 가서 뭐 있죠? 안락사를 결정했대요. 예, 그래서 이 안락사에 대한 찬반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을 권리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내 죽음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예, 물론 저도 그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내 목숨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잘못 가면 뭐로 가요? 자살이나 이런 거로 가죠.
그래 내 목숨 내가 버리는데.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면 사회적으로 커지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뭐 한 90이 넘어서 그죠? 여기 바브라 부시 여사가 92세였어요.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뭐 시한부 받고 이랬는데 여기서 쓰러져 병원 가서 조금 더 링거 받고 한두 달 더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예요? 연명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우리 연명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내가 내 의지로 내 남은 수명을 연명 치료 안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김 할머니 사건이라고 서울에서 있었죠. 할머니가 병원에 굉장히 오래 계셨고 지병이 있으셨는데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이 호흡 장치를 꼽으면 뺄 수가 없어요. 그걸 만약에 임의대로 빼면 그건 뭐가 돼요? 살인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병원에서 이 호흡기, 인공호흡기를 뺐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와서 댁에 오셔서 한 2달 만인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왜 된다가 병원 의료진이 살인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뭘 했느냐. 아, 이제 이렇게 의미 없는 연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누가? 내 의지에 따라서.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연명 치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시 할머니는 바바라 부시는요. 평소에 이 3줄짜리 진주 목걸이를 굉장히 즐겨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다 갖다더래요. 진짜가 아니고. 그래서 왜 그렇게 진주 목걸이를 하셨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기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시 할머니가 나는 여기 주름 가리고 싶어서 목걸이를 했는데 아이고 주름이 천지 마이스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요 화면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내 삶의 마지막.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내 삶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삶의 마지막을 좀 더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주변을 살펴보면 죽음 준비 교육이나 유언장 등을 미리 알아보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의사 능력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즉,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생명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료시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계획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둘 수 있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해 자신의 뜻을 미리 밝혀둘 수 있고 그 뜻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란 지난 2016년 2월 국회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다소 긴 명칭의 법률이 통과되었고 이를 줄여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1997년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환자가 응급 후송되어 긴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회복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 가족이 환자의 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퇴원을 요청하였고 의료진은 가족에게 환자의 사망에 대해 법적인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귀가서약서의 서명을 받은 후 퇴원을 승인하였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도착한 환자는 의료진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떠난 뒤 5분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담당 의료진에게 살인 방조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환자의 의학적 회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담당 의료진이 환자 가족이 요청하는 부당한 퇴원 요청에 응했고 환자가 그로 인해 사망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계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환자가 사망하면 의사가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 번 부착한 인공호흡기 장치는 제거할 수 없는 장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한편 2008년에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요청에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김할머니는 평소 내가 소생하기 힘들 때 호흡기는 끼우지 마라.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말을 자녀들에게 하셨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자녀들의 증언을 연명의료에 대한 김할머니의 생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 실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하는 의사들의 심적 부담은 줄지 않았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과 혈압상승제 투여 및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해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고 단지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행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한 후에 이행이 가능합니다. 존엄사,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러 임종 과정에 진입하였다는 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존엄사 또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직간접적으로 종결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안락사와는 다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의사 능력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작성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 작성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에 방문하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상담자를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른 법정 서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은 무엇인가요? 먼저 개인의 인적 사항을 직접 기입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경우 작성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표시합니다. 등록기관 상담자의 설명이 필요한 6가지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듣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면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란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합니다. 사망 전 가족 알람 허용 여부는 작성자의 선택에 따라 체크 표시합니다. 열람 거부를 체크하더라도 연명으로 중단된 결정 이행 시 담당 의사는 작성자의 의향서를 열람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하단에 기록된 정보로 작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담당한 등록기관과 상담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의 상담자는 작성자가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확인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작성자는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언제, 어떻게 자, 보셨죠? 그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자, 우리 조금 전에처럼 막, 가족이 임의대로 이 인공호흡기를 뗐다가, 살인죄로 고발을 당한다든지, 그 다음에 의사가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서, 제거를 했는데 살인 방조죄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내가 이걸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 갔는데, 지금 의사가 묻죠, 가족에게. 지금 이 인공호흡기 달아야 될 것 같은데, 달까요, 말까요? 물어보죠. 근데, 미리 이런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이 가족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위급한 시기에 빨리 결정해줘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끼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가족들끼리 누구는 달자, 누구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분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면 내가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아까 보셨죠? 만 1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라?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입니다. 내가 미리 써두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약에 어떤 이런 위급한 순간이 왔을 때 의사가 판단해서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는, 예를 들면 여기 이쪽이죠. 전기 충격을 한다든지 혈액 투석을 한다든지 항암제를 투여한다든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같은 이런 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써두는 거예요. 내가 날인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혹시 중간에 내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나는 연명치료하고 싶어. 그러면 가서 다시 하시면 돼요. 나는 예전에 연명의료용서 썼는데 나는 다시 연명치료 받고 싶습니다 하면 가서 바꾸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친구들끼리 손잡고 가셔서 등록기관에서 찾아보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아보면 우리 집 뒤에 주소하고 이렇게 해서 해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 가셔서 친구들끼리 손잡고 가서 하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인공호흡기를 다나 안 다나 하는 문제로 내 가족들이 그죠? 괴로움에 빠지고 서로 형제들끼리 싸우게 되고 이런 분란을 방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란 거죠. 나는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해두시면 자식들이 멀리 예를 들면 멀리 있어서 다 모여야만 사인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아들이 안 와서 못하는 경우라든지 그죠? 아니면 제의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공호흡기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한번 달면 어때요? 다시 이 호흡기를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보셨죠?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미리 이렇게 해두면 그리고 평상시에 자식들에게 얘기해 두는 거예요. 나는 어느 기관에다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놨다.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면 나중에 병원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 아들이 내 얘기를 듣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 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란 걸 작성해 놨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준보를 딱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해두셨네. 그러면 연명치료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자식들한테 어떻게 보면 예, 자식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자식이지만 부모에게 인공호흡기를 달지 말자고 하는 자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죠? 예, 그런 괴로움까지도 우리가 다 알아서 헤아려 줄 수 있는 문제가 뭐예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그래서 꼭 옆에 친한 친구들하고 그렇게 가서 손잡고 가세요. 야, 내가 웰다잉 공부해 볼 때는 요거 해야 된다 하더라. 그럼 우리 같이 가가지고 하자. 그래서 둘이 가서 손잡고 가서 해놓으시면 돼요. 하다가 중간에 마음 바뀐다? 그러면 다시 가셔서 취소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쭉 봤다, 그죠? 성함 드시고, 뭐, 개인정보 듣고, 그죠? 그 다음에, 항목별로 나 이거 중에서 안 하겠다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나는 심폐소생술을 한번 해봐야 안 되겠나? 그러면 심폐소생술은, 동그라미 안 쳐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 듣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특히 우리나라처럼 안락산이, 존엄산이 이런 게 허용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허용하면 또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뭐 존엄사라든지 안락사가 만약에 허용이 되면 아마 다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그게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는 꼭 작성을 해둬서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내 가족들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요거는 꼭 친구들 손잡고 가서 하시는 게 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거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本日はお忙しい中、私事でご足労いただき、 여기는 誠にありがとうご 어딜까요? ざいます。 장례식장입니다. お茶は足りてらっしゃいますか？おかわりは何なりとお申し付けくださいませ。お香典は謹んでご辞退申し上げております。そろそろ皆さん入られますから、ちょっとピッチ上げて。バタバタと失礼いたしました。おかげさまでなんとか無事この日を迎えることができそうでございます。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죽은 사람입니다. 이 죽은 人生を 망자가 締めくくる 미리 最後の場所。 다 녹음해둔 거예요. この教会を初めて訪れたのは今から1ヶ月前のことでございました。 자,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장례식장 갔는데 망자가 뭐 어떤 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저희 장례식에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니면 비가 온다면 이렇게 비도 오고 불편한 날에 저희 장례식장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걸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부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장례식장에 보면 그 연예인이 평소에 했던 말, 노래라든지 이런 게 흘러나온 경우는 있지만 우리나라 보통의 장례식장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원 가서 시한부를 받았다 해도 시한부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그죠? 계시는데 자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어머니 몸 괜찮으세요? 하고 뭐 주물러 드리고 이런 거 하지. 예를 들면 어머니
장례식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장례식에 올 사람들은 몇 명 정도 초대를 할까요? 어느 정도 범위에서 초대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나요?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런 얘기하면 아주 불효자식이라고 난리 나겠죠, 그죠? 근데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해도 부모님이 굉장히 편찮으셔 병원에 계시면 이런 얘기를 의논을 한대요. 계속 운동할 때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청 지인은 어느 정도, 장례식은 어떤 스타일로 할 거다. 그 다음에 부의금은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뭐 이런 거를 미리 다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막상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들이 허둥지둥하지 않아요. 왜? 이미 내 부모님이 다 정해놨거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이제 이런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 미리 내 장래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어떤 사람을 초대할 건지, 뭐 부조금 조의금은 받을지 안 받을 건지 이런 거를 다 정해놓는 게 뭐냐면 사전 장례 의향서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는 거에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어떻게 할 건지 요거를 또 해놓는 것도 이게 뭐냐면 사전 장례 의향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부고. 자, 나의 죽음을 막 널리 알려주고 바란다. 내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 있는 사람한테 다 알려줘. 이게 1번이죠. 그죠? 그런데 내 죽음을 알려야 할 사람에게만 알려라. 그러니까 미리 지정하겠죠. 그죠? 내 친한 친구하고 쭉 다 해서 한 100명 정도한테만 알려줘. 아니면 나는 알리는 것도 싫어. 그냥 우리 가족장으로 하고 나서 그 후에 그냥 알려줘. 예, 이거 미리 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좀 간소하게 치러라. 아니면 나는 가족하고 친지들만 모여서 치르고 싶다. 그다음에 장례 형식도 뭐 우리 전통식으로 하느냐, 천주교식으로 하느냐, 기독교식으로 할 거냐, 불교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나는 화상에서 수목장 해도 뭐 이런 거를 다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의금이 좋아도 관리에 따라서 받아라. 아니면 일체 안 받고 싶다.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음식도 미리 예를 들면 뭐 계절에 따라서 그죠? 봄이었다. 그러면 봄에 맞는 음식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대접하는 거. 근데 우리는 요즘 장례식장 가면 천편일률식이죠. 똑같아요. 그죠? 좀 따뜻한 계절에 육개장 나오더라. 그죠? 육개장에 떡에다가 뭐 견과류에다가 과일에다가 천편일률식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그 음식값도 어마무시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한 가지를 딱 정해서 그 다음에 한 옆에 부스긴 거 2가지 정도 해가지고 딱 하는 거. 그걸 미리 내가 다 정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옷도 어떤 거, 관은 어떤 거, 그 다음에 매장을 할 것인지, 화장을 할 건지, 화장해가지고 낙골당에 갖다 놓을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뿌려줘. 어디에? 나무에 뿌려줘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사무제라든지, 그죠? 예. 이런 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거를 미리 다 정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진은 어떤 거 하고, 내 장례식장에서는 어떤 음악이 흘러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미리 정하는 게 뭐냐면, 사전 장례 의향서입니다. 이런 걸 한번 다 해놓고,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 가족들이 어떨까요?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죠? 그래서 저는 꼭 이거 사전 장례 의향서, 그다음에 앞에 연명치료 의향서 있죠? 그런 거 다 작성할 거예요. 해놓고, 예. 네, 그래서 내가 죽고 나더라도 내 가족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유족들이 어때요? 막 우리가 장례가 치러지면 막 허둥지둥하고 막 당황하고 이러잖아요. 오늘도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뭐 장례식 하는데 그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른이 여기에 목걸이를 평상시에 아주 굵은 금목걸이 하나 하고 있었대요. 하고 있었는데 그 시신을 운구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그 목걸이를 슬쩍 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혹은 어떤 사람은 그 목걸이 빼가고 우리 어머니가 원래 목걸이 하고 있었는데라고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가짜 목걸이를 걸어놓는 경우도 있대요. 그게 다 뭐냐면 유족들이 막 허둥대는 거죠. 당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 미리 다 정해져 있으면
아,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어 라고 다 정해져 있으면 가족들이 어떨까요? 당황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웰다잉이 뭐예요? 잘 죽는 거라 했다, 그죠? 잘 죽는 건 이꼴은 뭐라? 웰빙, 예, 웰에이징, 잘 사는 거다. 잘 사는데 그 사는 동안에 우리가 딱 변하지 않는 명제가 뭐예요? 태어나면 사람은 누구나 죽게 돼 있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사는 동안에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내 삶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면서 왜 우리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그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옛날처럼 죽는 거 싫어해서 죽을 샀다도 싫어했던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다? 삶은 이 죽음도 우리가 살아가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만큼 모두 중요하다? 죽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앞에 했던 우리 이런 연명의료의향서, 사전장려의향서 이런 거를 다 작성해 주시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식들이 너무 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또 어때요? 그러다 보면 우리 부모님을 추억할 수 있는 것, 망자를 추억할 수 있는 마음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런 거를 준비하시라. 그게 뭐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문화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실제로 예전에는 복지관이나 뭐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 웰다잉 교육이 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웰다잉 교육이더라고요. 그만큼 뭐 사는 것만큼 뭐가 중요하다? 죽는 것도 중요하다. 죽음도 삶의 연장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 마지막 골인 잘해야 되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두 가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그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사전 당매 의향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미리 이런 것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해서 자식들에게 엄마는 이런 게 해놨다, 아버지는 이런 게 해놨다 하면 우리 자식들이 아마 우리 부모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